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농막을 설치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농막 설치하기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농막용 토지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막 토지 구입 시 참고해야 할 사항과 농막 짓기 좋은 토지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저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공유 드리는 내용이니 꼭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다양한 영상들과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농막 및 이동식 주택을 먼저 검토하고 토지를 찾는 분들도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토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농막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 및 그 위치, 도로 접근성 등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농막을 구입하였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텐데요. 그러면 농막을 설치하기 좋은 토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휴게 공간, 창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임야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입증을 해야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에 설치된 농막과 임야에 설치된 농막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고 역시 가설 건축물 신고가 아닌 산지 일시 사용 신고입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 차이를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에는 이렇게 산지 소유자, 일시 사용 산지 내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와는 원칙적으로 다르고요. 일시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일시 사용 기간 따라서 농막과는 차이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지관리법을 보면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에 농림, 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주거용이 아니라 작업, 대기 및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때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의 설치 기준과 전혀 다른데요.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또 바닥 면적이 이 부지의 100분의 25, 즉 4분의 1 이하일 때만 설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농지, 즉 전답, 과수원 등의 농막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누구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야가 농지에 비해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임야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꼭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농막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토지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접근성입니다. 단지 농막만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저렴한 토지에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접근성은 언제 어디서나 아주 중요합니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맹지를 선택해서는 농막까지 접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첫 번째 고려 대상입니다. 하지만 토지 구입 비용 예산이 많이 모자랄 경우 비록 맹지라고 할지라도 농로나 현황도로가 있어서 진입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농막은 건축법을 따르지 않고 가설 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라고 해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관계법령상 고시가 되지 않는 도로를 의미하며 실제 포장이 되지 않아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 통행이 가능한 복개된 하천 또는 국어부지, 제방도로, 농로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구입할 경우 접근성이 안 되는 맹지라고 할지라도 현황도로나 농로, 국어 등을 통하여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기 연결이 용이해야 합니다. 앞서 농막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 영상
혹시 못 보셨다면 우측 링크 따라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농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꼽자면 첫 번째가 전기입니다. 전기 설치는 한전에서 관할하며 주변 전봇대가 있다면 바로 계량기를 놓고 사용이 가능하나 때론 사유지를 거쳐올 경우라면 전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유지가 아닌 도로나 국어 등의 국유지를 따라서 전기 연결이 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사유지 위로 전선이 올라갈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득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봇대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m까지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전봇대를 설치해 주지만 이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1m당 약 4만원의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에 꼭 전봇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물은 물론 상수도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면 최고이지만 하지만 농지에는 대부분 상수도 연결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지하수에 대한 내용도 이전에 영상으로 보내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하수에는 소공, 중공, 대공 등이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를 파는 깊이와 그 용량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양의 물 사용이 필요 없다면 소공으로 농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공으로 지하수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그 지역의 토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지하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꼭 그 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에 문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적으로도 소공이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라고 보신다면 대공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아주 비용이 큽니다. 중공은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매입 비용보다 어쩌면 이런 지하수 개발 비용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막을 설치하기 좋은 땅은 내 땅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시골 땅을 알아보다 보면 토지 주변에 도로와 토지 사이에 국어나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요. 이런 토지가 주변에 인접해 있다면 이를 자신의 토지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설을 설치하면 불법이지만 농사를 짓는 경우에 마당처럼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점령 허가를 받는다면 건축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토지 구입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매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적도상 구매한 토지는 핑크색으로 표시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완전히 도로에 연결된 토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맹지로 취급되지는 않아서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인접한 곳에 도로가 있었고 막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농막을 짓기에는 한적하고 주말 농작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았던 부분은 바로 아래와 같이 인접한 토지가 도로 지분 또 국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훨씬 넓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국어 즉 인공적인 수로를 의미하고 실제로 수로일 수도 있고 그냥 경계지역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빈 땅으로 놀기도 하고 빗물이 빠져나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어는 개인 소유는 아니며 국유지 또는 지자체 소유일 경우가 많은데 토지 매입 전에 토목 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면 해당 토지 사용 가능 여부를 보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도로 부지였습니다. 물론 도로가 끝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현황도로 개념이었고 도로가 끝나는 막다른 지역으로 이 토지 역시 저희가 사용하더라도 크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문제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러한 토지는 토지를 매입 시 소유권에 해당하는 토지 매입 비용으로 보다 넓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막을 짓기 좋은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막을 설치하기 좋은 토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입니다. 아무리 토지가 좋고 경관이 멋지더라도 내가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서 주말 농장처럼 운영하고 싶은데 바로 앞에 덤프트럭이 지나가고 한다면 정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막다른 곳에 위치하며 앞 토지보다 위치가 높은 지역, 즉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주변 경관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토지를 보고 상당히 만족했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농막을 짓고자 한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토지만을 찾을 경우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고 시에 어떤 문제점, 또 시설 설치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인 weekendhome.com에 방문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